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3석이지만 30석을 얻은 것 같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8시간 무박 유세 기적을 보여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던 경기 화성 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오시면서 예. 정치 빼고 뭐 재도전 아니면 재수 이상 해본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사수 끝에 당선되셨는데,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군소정당 소속의 원외 정치인이 초선으로 당선된 거는 또 이준석 대표님 유일하더라고요. 근데 또 초선이시지만 중진급 초선이시고요. 네. 물론 앞으로 정치를 하실 날이 훨씬 많겠지만은 한 13년 정도 정치를 해오시면서 이번 당선까지 어떤 감정이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길을 거부하고 가다 보니 이런 영광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보수 정당을 좀 정화시키겠다. 네. 또는 보수 정당의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에서 험지에 도전하는 것을 제 어떤 서사로 삼고 이렇게 도전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지역구도 당도 바꿔가지고 도전한 첫 도전에서 우리 화성 동탄의 주민들께서 저를 지역의 대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간의 노력들이 당연히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보람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투자를 해주신 동탄 주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선거를 가까이에서 도운 분들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광기에 가까운 선거 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뭐 예를 들면 지역구 내 100개 아파트 단지를 모두 찾아서 공약 영상을 촬영하신다든가, 예전에 그 유도 금메달리스트인가요? 김재범 선수가 그랬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은메달 땄는데 네. 죽자고 했더니 금메달 땄다. 네. 지금 그 정도 가보셨겠죠? 아무래도 저는 선거를 이제 하면서 예. 지방선거도 지휘해보고 대선도 해보고 이러니까 결국엔 지금 유권자의 마음이 돼보면 됩니다. 그럼 유권자, 제가 예를 들어서 투표할 때, 네. 제가 정치하기 전에 투표할 때 사람들이 어떤 면을 보고 투표했느냐 봤을 땐 결국에는 보여준 진정성이라는 모습에 따라가 투표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누가 뭐 지원 유세가 연예인이 와서 누구를 손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찍은 경험 저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 본인이 절박한 자세로 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지역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관심 갖기 때문에 동탄은 사실 생긴 지가 10년 남짓한 동탄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10년도 채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올해 축적된 데이터보다는 세밀하게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7994님 이준석 당선인 축하드려요. 조마조마했어요.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김명수님 4타수 1안타 1홈런이라는 표현을 어머님께서 그 유세차에서 오르셔서 그 지지를 당부하시던 모습도 참 기억에 남는데 조회수가 뭐 몇십만 회씩 달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이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고통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특히 어머니께서 이번에 당선 소식 듣고 정말 많이 기뻐하셨겠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아버지가 전 정치한다 그럴 때 나중에 아버지가 부끄러울 일 없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정치하면서 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예. 그리고 소신 있게 정치해라라는 말로 좀 받아들였고,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 가족은 제가 그 길을 건너는 항상 응원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각오하고 이번 선거에도 뛰어들었다 봐야겠죠. 근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선거 때 웬만하면 어떤 역할도 부탁 안 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유세차에 올라오신 것도 저는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저는 제 연설 끝나고 내려가는 줄 알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 저희 캠프에 있는 그 선거 사무원들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준비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올라오신 건데,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보수 성향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 후벼 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성정상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실 겁니다. 예.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을지 몰라요. 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신 다음에 하신 걸 보세요. 결국에는 본인은 끝없이 이재명, 조국 뭐 이런 사람들 공격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본인이 날린 사람들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결국 가장 만만한 사람들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부 총질 제대로 하신 거죠. 저는 그런 과정에서 또 거기에 더해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네. 포항 출신으로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20년 넘게 복무하고 어머니께서는 포항 지역에 유지까지 하시는 네. 아마 제 추측으로는 보수 정당에 그렇게 안 좋은 감정 갖고 계시지 않을 박정훈 대령 가족마저도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정치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 앞길에 있는 모든 사람 쳐내는 게 목표인지 그거 되짚어 보셔야 된다. 네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어차피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예. 그 어머니 나오신 영상에 뭐 댓글 중에도 그런 게 기억 남더라고요. 내가 정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나도 눈물이 나지 하는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공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22님, 이준석 대표님이 만드는 품격 있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바람도 주셨습니다. 앞서 그 세월호 10주기 현장 또 기억식에 참석하고 오셨을 텐데요. 뭐 이 사고의 아픔이야 뭐 더 말할 게 있겠냐마는 그 아픔에 이 정치권도 일부 더 아픔을 덧댔겠지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10년이 지났고 중간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하기 네. 때문에 진상 규명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 같은 것이 사실 뭐 더 이상 이제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네.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이제 그런 걸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많은 유가족과 희생자 가족들이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예. 그래서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네. 제가 웬만해서는 눈물 잘 행사 가서 안 흘리는데 두 가지 행사는 제가 거의 가서 눈물이 나요. 뭐예요? 첫 때는 제가 서해수호의 날 같은. 아,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 사실 연평도 포격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해에 있었던 그 산화한 장병들의 행사에 가면은 네. 왜냐하면 그 산화한 장병들의 대부분 그 징집된 병사들의 대부분이 저랑 동년배이기 때문이에요. 예, 80년대생들. 예예. 그리고 또 이 단원고 학생들 97년생들이거든요. 네네. 저랑 띠동갑이지만은 지금 소위 저를 가장 연령대별로 좋아해 준다는 그 20대 지지층이거든요. 네네. 20대 후반의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300명이 넘는 이 희생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네.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년 전 4월 16일 날 무슨 일을 하다가 이 뉴스를 접했는지는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그때 타 방송사에 방송을 하다가 네. 제가 발언하는 중에 옆에 자막으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떠가지고 네네네. 놀라고 바로 직후에 전원 구조 소식이 떠가지고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집에 가다가 제가 그 너무 놀라가지고 오후에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날의 기억은 다 날 겁니다. 뭐 하다가 그 뉴스. 네. 그런데 10년이 벌써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요. 저는 사실 그 이후에 또 재작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와 또 오송 지하철 참사를 겪으면서 예. 사실 이 안전 문제라는 거는 이런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막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막아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무겁죠. 네. 4522님,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 쫓겨날 때 억울해서 밤새 울었고 국회의원 당선되던 날 기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2번 우셨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도 일부 나왔고 모두 발언 이후에 또 이도훈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도 전했습니다.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무리 발언과 참모회의 중에 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 뭐 회초리를 맞으면서 뭘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할지를 평가를 스스로부터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이 모두 발언 그리고 모두 발언 이후에 홍보수석이 전한 그 전언까지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홍보수석부터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 결국엔 여론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덧댐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안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면 처음 모두 발언 때부터 그 말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모두 발언 때 그런 내용이 뭐 대통령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참모진과 논의된 발언이었다면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됐어야 되는 발언이고 사실 이동훈
수석 저도 뭐 방송할 때 같이 한 적도 있고 방송하실 때 많이 보기도 했지만은 네.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아나무인 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하실 때부터 얼마나 후보 시절에 대통령부터 옹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분입니까? 네.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든지 네, 아니면은 직을 내려놔야죠 빨리. 윤 대통령께서는 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는데 뭐 콕 찍어서 야당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또 이도훈 수석 통해서 열어놓기는 했고요. 대표님,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 일단 여기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대통령께서 예.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네.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확신이 들면은 저는 언제든지 만나가지고 제 조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때 그랬던 것처럼. 예. 예, 그런데 바뀌셨다는 확신이 드는 그 신호는 뭐가 근데 신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예. 모든 정치인에게 신용을 잃으셨어요. 신용을 잃었다. 예. 신용 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모든 것을 현찰거래하셔야 됩니다. 현찰거래라는 것은 예. 내가 바뀔 테니 믿어줘가 아니라 먼저 바뀐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을 아직까지 재판을 받도록 남겨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께서 크게 잘못한 일이다. 박정훈 대통령의 무죄를 저는 확신합니다. 박정훈 대령이요. 예, 네. 그분은 박정훈 대령은 정말 억울하게 죽은 최상병의 그 죽임에 얽힌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의도 외에는 네.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해병대에서 군사경찰 직렬에 있는 분이 그분이 해병대 사령관이 될 욕심은 없을 거거든요. 예, 군사경찰 직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병대 사령관이 되고 진급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직분에 충실하고자 수사를 철저하게 했던 것이고 그 의도에 저는 어떤 불순한 의도도 못 찾았는데 그 사람을 항명수계라는 이름을 몰아갖고 네. 결국 본인이 뭐 해병대 사령관이나 하면 해병대 사단장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께서 저는 어느 명예로운 군인, 명예로운 제복군인 하나의 삶을 그냥 지금 절단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적어도 예전에 수사하려고 하다가 탄압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경험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 부정입니다. 본인이 박근혜 정부 때 수사하려고 하다가 탄압받았을 때는 그거는 억울한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하려고 하다가 탄압받은 건 억울한 거고 네. 박정훈 대령이 권력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 최상병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는 거, 전 자기 부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 박정훈 대령이 지금 적용받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는다,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탄핵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하냐 이 발언이 계속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할 수는 당연히 없는 네. 거고, 탄핵 가능성이 지금 언급하셨던 뭐 가령 뭐 무죄가 나온달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할 텐데, 정말로 탄핵 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뭐 시사한 거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하냐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어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 보수든 진보든 탄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대한민국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영입됐지만은 박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저는 굉장히 무한한 자괴감과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건을 빨리 공소 취소하시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나중에 혹시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건 경고입니다. 네네. 탄핵을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요. 이건 경고입니다.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 당이 의석이 많아서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논리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일부 조사에서 이제 제 예측입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지지율이 20%대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20%대로. 그러면 통치불능 사태가 될 겁니다. 네네. 이번 한 주를 가볍게 여기고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이 뽑아서 당선되신 대통령인데 어떻게든 잘하길 바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잘못하면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집니다.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내 가족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안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까지 대통령이 탄핵되길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 그 국민들의 진실된 마음에 대통령께서 진실되게 반응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내키진 않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그래도 저는 계속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왜냐? 진짜 나라가 다시 불행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던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불쾌해서 저한테 해코지 하신 거라면은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저는 할 말 했다 생각하는 거고 네. 지금도 이제 야당의 대표가 돼 있지만은 저는 할 말 할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대표처럼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하실 일은 그럼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없으시겠네요. 저는 최소한 박정훈 대령의 네. 그런 공소는 취소하고 네. 그 다음에 적어도 조언을 구한다면 제가 대통령에게 여러 포괄적인 조언을 할 의사도 있고 네네.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민생에 관해서는 조언 이상의 협력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선 대통령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집에 휩싸여 있는 부분. 그럼 민생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참모들의 어떤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네. 보고가 잘못되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잘못된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당 대표 네네. 인사로서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국정의 실타를 풀어야 되는 게 예. 저는 지금 총리 후보군이나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로 이제 얘기 나오는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솔직히 실망입니다. 네, 전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네네. 당대표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그럼 전당대회 이후에 지방선거에 좀 올인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지금 뭐 한국의 희망,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이렇게 여러 정파가 연합해서 정당을 이루고 또 총선을 치렀는데 지방선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여러 정파가 연합해가지고 뭐 개별 후보들도 각자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메시지로 선거에 임했죠. 네네. 근데 뭐 제가 당선되고 또 그리고 후보들 간에도 보면은 결국 득표율이 조금씩은 차이 나지만은 통한 메시지가 있고 통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개혁신당 이번 선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비록 많은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은 가장 국민들이 개혁신당이 바라는 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명한 개혁성이라 보는 것이고 적어도 거대 양당의 양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메시지 냈을 때 지난번에 65%로 민주당을 당선시켜줬던 동탄에서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저는 언제든지 유권자들은 저희의 말씀을 들어줄 의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더 그 개혁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연관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어떤 일각에서는 확장성의 한계에도 언급을 벌써부터 하는데 뭐 2030에 있어서 청년 세대 지지를 받는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는 강점이지만 2030 여성층에 대한 호감도나 지지도가 좀 낮다. 또 그리고 본인이 어떤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개선할 사항은 뭐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도 들어옵니다. 이번에 제가 동탄에서 받았던 42%, 43% 가까운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동탄의 특성상 2030 여성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운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비주류의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이미지대로 너무 인성이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뭐 상종을 못할 사람이었다. 그러면 동탄에서 저를 만났던 유권자들이 저를 뽑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싸가지 없어가지고 동탄을 대표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대화가 안 통했다 그러면은 저를 뽑아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당대표를 이번에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전국을 돌면서 구석구석 우리 개혁신당의 지지세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하나 짧게 하나만요. 그러면은 차기 총리 인선이랄지 대통령 비서실 개편이랄지 여기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모시는 게 좋겠다 하셨거든요. 혹시 이 이후에 다른 분도 언급하실 만한 분이 계신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언급한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2년 동안 협치를 안 하셨어요. 그럼 협치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다 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신께서 가장 세게 경쟁하셨던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치하는 모습 보이신다면은 그러면 그게 작은 협치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야당에게 손을 벌리신다면 그게 또 다음 단계 협치일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고립 상황에 빠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지금까지 외교 관계에서 조금 소홀했던 국가들과 또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면은 네. 그게 또 대통령께서 외치에서 협치를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예. 그게 바로 대선 때 주요 경쟁자였던 홍준표 시장과의 그런 손을 맞잡는 모습 이런 것일 거다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당내 보면은 안철수, 유승민, 그 다음에 나경원, 김기현 이런 본인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본인 내친 사람들. 저는 이미 다른 당에 있으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예. 근데 적어도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예. 결혼하시냐고 물어보네요. 지금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 결혼 계획 없으신 아니 거고. 지금 뭐 결혼하기로 뭐 어디 발표났다는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그런 예. 경우는 저도 언젠간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아직 22대가 시작하지는 그게 유튜브에 않았지만 가본 가짜 뉴스는 전 이미 조국 전 장관 딸이랑 결혼했다고 가짜 뉴스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보수 지층에서 욕 문자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라는 게 횡행합니다. 네네. 자, 22대가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당대표는 안 나가신다고 하셨고 이제 대표로 불리실 일이 22대 때는 있을까 싶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이제 준비하시고 끝날 때쯤에 또 개혁신당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고 또 22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쯤에 정치인 이준석은 또 이준석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세대 기반으로 한 창당을 하겠다라고 네. 하고 수도권에 출마했을 때는 대한민국에 전에 없던 시도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당을 만든 사람은 보통 지역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이 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의 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자, 손녀인 세대들도 정치권에서 더 이상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에 눌리지 않고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고요. 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아직 당원 가입 안 하신 분 있다면은 개혁신당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당원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기뻐서 춤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타트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